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빠르고 편한 정보를 좋아한다고 저한테 조언 주셔서 이번에 좀 열심히 찍게 됐어요. 그런데 제 스타일상 그렇게 발랄하게 찍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여드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약국 제품 중에 여드름 끝판왕은 뭐냐 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침에 세비타비 겔을 넓게 바르고 저녁엔 아크덤 겔을 발라줘라, 콕콕 찍어서 이게 가장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하는 의견엔 저는 아직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조합을 좋아하세요. 특히 아크덤 겔에 들어가 있는 요 벤조익 애시드, 가주사나 벤조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되기도 하고, 각각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뭐 1차 선택약, 2차 선택약, 3차 선택약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1차 선택약이에요. 1차 선택약이라는 말은 여기는 또 첫 번째 선택이라고 돼 있죠. 다른 제품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써봐야 될 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원래 약간 상황마다 효과 좋은 건 다르지만 1차 선택약이라는 거는 가성비랑 효과를 양리학적으로 증명해놨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여드름 제품들이 기본적으로는 광과민성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바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가장 유명한 건 레티노이드 크림들이 있죠. 그 제품은 햇빛을 받으면 연고 색깔도 변하고 효과도 굉장히 떨어져요. 피부의 자극감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만으로 각각의 피부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 좋은 제품들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표현하기 전에 모든 조합에 아침에 세비타비 겔을 바른다, 이건 있어요. 들어있는 니코틴산 아마이드 4%, 정확하게 말해서 염증 억제 및 피지 분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피부과나 화장품에도 많이 쓰잖아요. 색소 침착이 예방됩니다. 치료 때나 그 다음에 지금 침착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니코틴산 아마이드가 색소를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드름 상태 개선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아침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각각 상황에 따라 저녁에 바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피부 상황이에요. 크고 단단한 화농성 여드름. 보여주는 사진에 나올 건데, 단단하고 터질 것 같은 여드름 있잖아요. 그런 여드름에 쓴다 라고 하면 집에 세비타비 겔, 저녁엔 아크덤 겔. 아크덤 겔이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정말 이 가주사나 벤조일이 균을 잡아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건 그 고름 있고 그 부분이 정말 균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마지는 거거든요. 고름 같은 경우는 그 세균이 번식해서 나온 사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 항생제는 아니지만 요 가주사나 벤조일은 산화 스트레스를 걔들한테 줘가지고 죽일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드름균을 잘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좁쌀 여드름에 붉거나 검은 자극이 있을 때, 또 아침엔 세비타비를 넓게 발라주시고, 저녁에는 약국에서 찾는다고 힘든 제품 있죠. 아젤리아 크림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좁쌀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붉거나 검은 자국이 있다는 건 이미 색소 침착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아젤리아 크림이 조금 특이하게 각질화도 없애주고 색소 침착을 지워주는 제품이에요. 각질화가 돼야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질화를 없애주면 좁쌀 여드름에 대한 치료가 잘 될 거고, 거기다가 이미 진행된 그 검붉은 자국, 색소 침착을 둘 다 없애주기 때문에 아젤리아산을 저녁에 발라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장벽이 약한 민감성 피부의 붉은 뾰루지.
장벽이 약하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이런 뜻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피부가 원래 얇고 깨끗해서 여드름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붉게 뾰루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아침엔 세비타비 겔을 발라서 피지를 조절해주고 저녁엔 에크논 크림을 발라줍니다. 굳이 에크논 크림이 아니더라도 큐아크네 제품 아니면은 페어 아크네 이런 제품들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부프로펜 성분이 있어요. 소염제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성분이 좀 특이하게 염증 완화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극이 적어요. 염증 완화 성분인데 자극이 강한 제품은 아까 전에 처음 말했던 아크덤 제품 같은 겁니다. 요거는 따갑거든요. 사실 자극감이 굉장히 심해서 못 쓴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에크논 크림에 들어있는 소염제 성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극이 적어요. 실제로 에크논 크림 자주 쓰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건 자주 써도 가렵지도 않고 쓸만하더라, 화장품처럼 바를 수 있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장벽이 약한 민감하신 분들이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염증 완화 성분이 자극 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그 백혈구를 억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 손상 없이 향염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에크논 겔을 민감성 피부에 붉은 뾰루지에 저녁에 사용하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좀 구분하기 쉽게 해놨지만 에크논 크림은 가능하면 하루에 3번 이상 4번 정도도 발라주는 게 좋아서 아침에 세비타비 겔을 바르시고 점심 저녁 자기 전에 에크논 이렇게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네 번째, 피지 피막이 굉장히 두꺼운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밀집한 구역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아침에는 피지 분비 조절과 색소 침착 예방을 위해서 세비타비 겔을 바르시고, 저녁에는 에크린 겔, 살리실산 애시드, 이 제품은 유명하죠. 에크린 겔 혹은 클리어틴 사용하시면 되는데, 살리실산이 지용성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이 말은 결국에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정말 녹일 수 있는 성분이 살리실산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침투해서 특히 굳어있는 모공이 막혔다는 거잖아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그러니까 그 모공에 블랙헤드를 뚫고 침투하는데 살리실산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 저녁에 에크린 겔, 살리실산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어떤 여드름 상태든 아침 저녁으로 세비타비 겔을 발라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염증 억제랑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건 모든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각각의 여드름 상태에 따라 정리돼서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그 피부 상황에 따라 본인이 쓸 수 있는 약을 선택하여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세비타비 겔, 아크덤 겔, 아젤리아 크림, 에크논 크림, 에크린 겔, 5가지 제품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피부에 맞는 형태의 제품들을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제품들을 4주를 발랐을 때 원래 피부에서 올라오는 피부가 아래에서 올라와요. 그게 깨끗하게 나오면 여드름이 완화됐는지 안 완화됐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는 드려요. 4주를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선생님의 약 선택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4주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정확하게 사진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를 부탁해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합이 정말 각각의 피부 상황에 따른 약국에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조합이 맞거든요. 이걸로 안 되면 병원에 가셔서 해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처 피부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 봐야 되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